어법 끝 2.0 스타트 네 번째 유닛은 조동사와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10의 조동사와 포인트 11의 가정법을 한 번에 진행하는 건 무리가 있기 때문에 두 강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 조동사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천천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동사의 용어 정리부터 시작을 할 텐데, 조동사는 늘 뒤에 문장의 본동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동사가 실제 문장의 동사가 되는 거고, 오늘 배우는 조동사들은 이 본동사의 뜻을 더해주는 보조동사의 역할을 하는 품사들을 조동사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 여러분, 이 조동사는 이름에 동사자가 들어가 있는데 동사일까요, 아닐까요? 절대 얘네는 동사가 아니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실제 문장의 동사는 조동사 뒤에 나오는 본동사들이 동사고, 조동사는 동사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이미 동사의 문법에서 영어의 동사는 s나 es 붙이는 수일치를 꼭 해주셔야 되고, ed 같은 시제일치도 해주셔야 되죠. 근데 조동사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수일치나 시제일치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항상 조동사는 원형의 형태로 여러분들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동사는 흔히 5개 정도를 아주 자주 보실 수가 있을 텐데, will, can, must, should, may, 이 5가지 조동사들이 있죠. 그래서 will은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뜻이기 때문에 뭐뭐일 것이다. can은 할 수 있다. must는 반드시 100%의 느낌. should는 당연히 한 80%의 느낌. 그리고 may는 아마 한 50%의 느낌 정도죠. 그래서 이렇게 맞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이 조동사들은 뒤에 문장의 본동사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문장에 조동사가 있으면 이 조동사와 뒤에 나온 동사를 하나의 동사로 보셔서 이 본동사 뜻에다가 조동사 뜻을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한번 간단하게 연습을 해보자면, use라는 동사는 사용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앞에 만약에 will이 오게 되면 will use, 사용할 것이다. can use, 사용할 수 있다. must use,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should,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다. may, 아마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본동사 뜻에 조동사의 뜻을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석은 간단히 하실 수 있을 거고,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이건 아실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단어 뜻은 기본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럼 이제 실제로 한번 수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조동사의 문법은 사실 알고 보면 딱 2가지만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조동사 뒤에는 늘 문장의 본동사가 오게 되는데 그 동사는 늘 원형의 형태로, 동사 원형의 형태로 쓰셔야 된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조동사를 공부하셨으면 1번 문법의 법칙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두 번째, 조동사 안 된다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고요. 이게 뭐냐, 한 문장의 조동사는 몇 번만 써야 된다? 무조건 한 번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동사를 의미적으로 여러 번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조동사는 한 번만 써야지 연달아서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걸 학생들이 잘 모르시죠? 네, 그래서 실제로 모든 조동사의 어법은 이 2가지 법칙 때문에 파생이 되는 건데, 오늘은 1번 법칙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다라고 하면 유주고요. 사용했다, 과거 형태로 표시할 때는 유주드로 쓰시면 되죠. 근데 만약에 얘네가 조동사를 갖게 되면 원래 과거형을 쓰려면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조동사 뒤에 원형만 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어민들이, 미국 사람들이 이제 편법으로 이 법칙을 어기면 안 되니까 과거형을 좀 다르게 표시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동사 뒤에는 동사를 과거형으로 표현할 때 원형이니까 우선 have를 하나 써주시고요. 이 동사는 pp의 형태로. 그래서 조동사 have pp의 형태는 이때는 뭐 현재 완료나 이런 게 아니고 단순 과거형이라는 거. 요건 현재형이고요. 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ed를 못 붙이니까
have pp로 과거형을 나타냈구나. 그래서 여기 시제 문제로 나와 있는데 우선 형태로 여러분들이 파악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우선 꼭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우선 조동사 뒤에 원형이 온다는 건 현재 시제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use 아까도 해석했죠. 근데 이것 말고 하나가 더 있다. 과거형을 나타낼 때. 근데 will은 미래니까 우선 과거 형태가 없겠죠. 그래서 can, must. 여기는 may를 먼저 쓸게요. may, should. 이제 조동사의 과거형을 저희가 살펴볼 텐데 그러면 can. 근데 can은 능동보다는 거의 이게 부정 형태일 때 많이 씁니다. cannot have pp 이런 식으로 과거 형태 나타내고요. must have pp. 근데 이 앞에 use를 썼으니까 저도 여기는 used로 한번 써볼게요. used, may have used, should have used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 should have pp는 사실 같은 표현이 ought to have pp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알아두시고요. 이제 하나 더 추가되는 건 need not have pp의 형태가 나와 있겠죠. 그럼 먼저 해석법부터 보자면 여러분 똑같습니다. 기본 뜻에서 나중에 뒤에 동사를 이제 과거로만 해석하시면 돼요. cannot have used는 사용했었을 리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그래서 기본 뜻은 뭐뭐 했었을 리가 없다. 과거처럼 must have used는 아까 must 반드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반드시 했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이게 문법책에 나와 있는 뭐뭐임에 틀림없다랑 사실은 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반드시 사용했었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may have pp는 아마 뭐뭐 했었을 뭐 것이다 이런 식으로요. 똑같은데 시제만 바뀌었죠. may have used 아마 사용했었을 거야 이런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 세 개는 왜 아래다 따로 했냐면 이제 뒤에서 저희가 가정법을 보겠지만 이 should have pp, ought to have pp, need not have pp는 약간 가정법적으로 해서 사실의 반대적인 해석이 나오죠. 그래서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었어야 했는데 점점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죠. 안 했다. 이렇게 사실의 반대 해석이 나오고요. ought to have pp는 똑같은 해석으로 하시면 됩니다. need not have pp는 원래 need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뭐 할 필요가 없었는데 점점점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should have pp, ought to have pp, need not have pp는 이제 가정법으로 사실의 반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했었어야 했는데 안 했다. should have pp 뭐뭐 할 필요가 없었는데 했다. need not have pp 이렇게 꼭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우선 필기 교재 61페이지 아래 하단 여백에 꼭 필기를 해두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선 하나 배웠습니다. 조동사는 뒤에 무조건 원형이 와야 되기 때문에 과거형을 have pp의 형태로 쓰셔야 된다. 근데 should have pp, ought to have pp, need not have pp는 직역하시는 게 아니고 해석이 조금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우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문법 법칙을 저희가 정복을 한 겁니다. 요거 잘 외워두시고요. 그럼 우선 이제 실전 문제를 저희가 이제 앞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왼쪽은 현재형이었고 오른쪽은 과거형이었죠. 그러니까 조동사는 사실은 시제 문제로 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조동사를 must로 줬는데 뒤에 원형인지 have pp인지 골라라. 아 이거는 반드시 지금 할 거다. 반드시 했었다. 현재 과거 문제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해석 문제라기보다는 시제 문제에 가까운 겁니다. 이런 유형 하나 있다는 거 꼭 표시를 해두세요. 네, 그럼 이거를 천천히 이제 저는 정리를 하고 새 거에다 다시 써야겠네요.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문법 법칙 남았죠. 조동사는 연달아 사용할 수 없다.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언어 구조적으로 조동사를 여러 번 써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친구가 야 우리 내일 영화 보러 갈까? 그러니까 나 내일 시간 많아 영화 보러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대답해 주려고 할 때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내일 보러 가는 거니까 미래죠.
미래면 will이고요. 나 보러 갈 수 있을 것 같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will, can,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위에도 봤지만 조동사는 어떻게 쓸 수 없죠? 연달아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럼 여기서도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must, should, may. 아니 조동사를 여러 번 써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러 번 쓸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조동사는 같은 뜻의 일반 동사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will은 be going to, can은 be able to, must는 have to, should는 뭐 아까도 봤지만 뭐 ought to 정도 그냥 써볼까요? ought to, oughtt입니다. may는 뭐 딱히 없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아까 저희가 will can을 원래 써야 됐었잖아요. 근데 조동사는 연달아 쓸 수 없으니까 will be able to 이렇게 쓰게 되면 뜻은 똑같은데 아래는 여기가 조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 형태로 표현했기 때문에 요거는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만약에 will, must를 쓰고 싶어요. 쓸 수가 없죠. 어떻게 쓰면 될까요? will, have to 이런 식으로 써주면 요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항상 조동사는 같은 뜻의 일반 동사 표현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조심하실 거 여러분 얘네들은 일반 동사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수일치나 시제일치를 꼭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현재형인데 주어가 I면 M으로 쓰시고요. 주어가 he면 is로 쓰고 여러 명이면 are로 쓰는 수일치 해주셔야 되죠. 만약에 과거형이면 was나 were 시제일치도 꼭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요 have 근데 조심하실 건 요 have죠. have는 일반 동사기 때문에 우선 현재형이면 has로 쓰셔야 되고요. 과거형이면 had로 쓰시는 거죠. 그리고 요거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 더 있죠. 여러분 부정문으로 쓸 때 할 수 있다도 있지만 할 수 없다도 있죠. 근데 얘네들은 비동사가 동사로 사용했기 때문에 비동사 뒤에다가 not만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be not able to 하면 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근데 조심하실 건 have는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는 앞에 don't나 doesn't나 didn't로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되셨나요? 그럼 한번 잠깐 연습을 해볼게요. He was able to swim. 그는 수영을 근데 과거니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할 수 없었다면 he was not able to swim 이렇게 써주시면 그는 수영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잠깐 깜빡했는데 여러분 근데 조동사의 부정은 어떻게 할까요? 이 조동사들의 부정은 무조건 조동사 뒤에다가 not을 쓰시는 겁니다. 조동사가 있을 때 항상 조동사가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he can swim이면 그는 수영할 수 없다. He cannot swim.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건데, 그럼 이게 뭐 긍정일 때 부정일 때 뜻이 똑같아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더 알아두셔야 돼요. 이제 요거에 관련된 문법 문제는 사실은 하나가 나오는 게 must have to죠. 왜냐? must랑 have to는 긍정일 때는 뭐뭐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똑같은데 얘네가 부정이 되게 되면 그럼 must not과 don't have to 사실은 doesn't 수일치 조심하셔야 되죠. don't나 doesn't have to로 이제 쓰셔야 되는데 이때가 뜻이 달라집니다. 특이하게 긍정일 땐 뜻이 똑같은데 부정일 땐 뜻이 달라져요. 그래서 must not은 원래 뜻의 부정형으로 뭐뭐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말 그대로 must의 그냥 부정어 형태로 해석해 주시는 건데 don't have to가 좀 달라집니다.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으로 가면 두 개 지금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 must not과 don't have to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 여기에 대한 문법은 아마 중학교 때 공부를 이미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드리자면 아이들이 막 실내에서 뛰어다녀요. 막 식당 같은 데서 막 뛰어다녀요. 그러면 아이들은 뛰어서는 안 되죠. 그럼 그때는 must not run 뭐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일 수학 시험 원래 보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수학 선생님이 아파서 학교를 내일 안 온대요. 그러면 수학 시험을 안 보게 됐으니까 오늘 수학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럼 이때는 don't have to study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해석에 맞게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must not인지 don't have to인지 골라라는 문제는 해석해보는 문제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꼭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저희가 모든 조동사의 문법을 사실은 다 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책에 나오지 않는 원래 중학교 때 배웠던 기초적인 내용까지 제가 다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딱 세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조동사.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하지 동사는 아니다. 그래서 조동사에다가 수일치나 시제일치 하시면 안 된다. 요거 하나 배웠고요. 두 번째, 조동사 뒤에는 본동사가 나오는데 항상 형태를 동사 원형으로 원형의 형태로 써주셔야 된다. 그래서 현재 과거를 표현할 때 have pp를 표현한다는 거 배우셨죠?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이게 가장 많이 나오죠. 세 번째, 조동사는 어떻게 쓸 수 없다? 조동사는 연달아 사용이 안 된다. 그래서 한 번만 쓰셔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 번 쓸 일이 있으면 일반 동사 표현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거. will can이 아니고 will be able to로 써야 된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제 부정문은 조동사일 때는 조동사 뒤에다 낫만 붙이고 일반 동사 표현일 때는 거기에 맞게 하시면 되는데 must not과 have to의 부정인 don't have to는 뜻이 달랐다. 그래서 뭐뭐해서는 안 된다 할 때는 must not, 뭐뭐 할 필요가 없을 때는 don't have to로 쓰셔야 된다는 거. 요까지 하시면 실제로 조동사에 관한 문법 문제는 모두 출제를 저희가 살펴본 겁니다. 되셨나요? 잘 정리하시고요. 그럼 이제 본 교재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개념이 여러분들 잘 되어 있으시면 조동사의 문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럼 조동사에 대한 교재 설명 잘 나와 있죠.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다. 그래서 문법적 기능을 도와주거나 본동사의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 근데 동사예요, 아니에요? 동사는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있고 추측의 의미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 있는 거죠. 조동사 뒤에는 s 붙이면 안 돼요. 항상 원형으로 쓰셔야 되고 조동사는 연달아 쓸 수 없기 때문에 일반 동사 표현으로 바꿔야 된다. 저희 교재에도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60페이지. 그럼 이제 한번 문제 유형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조동사 개념이 잘 되셨으면 이게 문제 유형은 한 3개 정도예요. 이 조동사에다가 뭐 s 붙이고 ed 붙이고 not 붙이고 이런 거. 그리고 조동사의 부정의 위치는 항상 조동사 뒤에다 not을 쓰셔야지 뭐 don't나 doesn't 쓰시면 안 되고 not의 위치 조심하시는 거예요. 이런 건 기본적인 거고 저희가 오늘 할 거는 조동사는 가만히 있고 뒤에 원형인지 have pp를 쓰라는 문제를 아마 보실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얘는 현재, 얘는 과거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제 문제로 하나 출제될 수가 있고요. 하나는 뒤에는 뭐 똑같아요. 근데 앞에를 뭐 must인지 should인지 골라라. 이건 그러면 시제는 과거형으로 똑같죠? 뭐 해보는 문제죠? must인지 should인지 해석해보라는 문제죠. 이 3번, 4번의 유형을 앞으로는 저희가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한번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케이스 1. should 원형인지 should have pp인지네요. 그럼 현재인지 과거인지 물어보는 문제인데 사실은 힌트로 여기 last year이 나와 있죠. 캐나다는 험백 고래를 빼지 말았어야 된대요. 어디에서요? 멸종 리스트에서 작년에 빼지 말았어야 했는데 빼서 지금 난리가 난 거겠죠? 그러니까 과거형이면서 해석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했다니까 should not have taken을 고르시면 됩니다. 만약에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되면 대충 여기 과거니까 우리도 과거로 가는 게 맞겠죠? 눈치껏 풀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1, 2, 3번 풀어볼 텐데 하나만 저랑 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번 should 뒤에 use인지 have used인지 시제 문제야. 우선 여기 과거가 나왔으니까 과거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네, 한번 해석해 볼게요. 내가 사진을 그때 찍었을 때 나는 플래시, 그 불빛 아시죠? 사진기에 그 플래시를 터트렸어야 했는데 안 터트려서 지금 아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have used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읽어서 푸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조동사 have pp에서 조동사 간의 의미 차이 해석해 보라는 문제죠. 첫 번째, 여기 have pp는 똑같습니다. 조동사를 가로치고 놓았다는 건 해석해 보라는 거예요. 아마 도와줬을 거면 might고요. 도와줬어야 했는데 안 도와줬으면 should가 답일 겁니다. 새로운 증거는 대니아를 보여줍니다. 화산 폭발은요, 많은 종의 생존에 아마 도움을 준 거예요. 도움을 줬어야 했는데 안 도와준 거예요. 새로운 내용이니까 아마 도와줬다는 거 같죠? 그래서 might가 정답이 되는 거고.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should not인데 have taken이니까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갔다는 느낌 같고요. couldn't have taken은 갔었을 수가 없다. 이렇게 과거로 해석하는 거였죠. 우리는 be stuck이는 꽉 막혀 있다는 거고 traffic jam은 교통체증이죠. 우리는 교통체증에 지금 꽉 막혀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루트를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간 건가요? 갔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는데 왜 갔었을 수가 없어? 그쵸? 그러니까 지금 차 막히니까 이 길로 안 갔어야 했는데 갔다는 거니까 정답은 shouldn't가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잘 해석을 해서 아까 알려드린 해석법만 알려들고 있으면 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네, 그럼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저희 62페이지에 포인트 엑서사이즈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쭉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념 먼저 정리하시는 게 1번입니다. 아까 개념이랑 문제풀이 정리해드렸으니까 그거 먼저 기억해 보시면 아마 정답은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